똑딱이 주식의 3월 25일 월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오늘 양시장 지수는 금요일 방송에서 예상해드린 대로 움직였죠.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에 만든 이러한 갭과 5일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이격,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루 더 쉬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2일째 마이너스권으로 마감되면서 하루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에 어떤 갭이나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 초반 상대적 우위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그대로 진행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을 했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기준선 위에서 쉬어가는 흐름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쉬어가는 조정 흐름이 있더라도 조정 후 대반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즉 이러한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또 못 간다, 꺾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기준선 위에서의 쉬어가는 흐름은 조정 후 다시 재상승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 지수는 추가 상승을 염두하시되 두 가지는 좀 염두를 하세요. 자, 추가 상승을 염두하시되 두 가지는 고려합니다. 첫째, 5일 이동평균선. 자, 5일 이동평균선 여기 있죠. 5일 이동평균선하고 이 지수의 간격, 이격이 벌어지면 차익 매물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코스피가 재상승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코스닥 흐름이 쉬어가거나 비탄력적일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서 보시라는 거죠. 이것은 한국 증시의 수급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이 수급의 제한성 때문에 코스피가 강하게 오르면 코스닥이 쉬어가거나 못 오르거나 덜 강하거나, 또 코스피가 약하거나 쉬어가면 코스닥이 강하거나 오르거나, 그리고 업종에서도 반도체가 강하면 바이오 2차 전지가 쉬어가고 반도체가 쉬어가면 바이오 2차 전지가 오르는 이러한 순환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결국 수급의 제한성, 한국 증시 수급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증시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이 같은 현상이 없어지겠죠. 오늘 반도체에서는 몇 개 종목 오르지를 못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엔비디아가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그래도 AI 반도체나 이쪽에서 좀 선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어요. 이러한 예상을 오히려 매물로 좀 기관과 외국인이 이용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그래도 오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하고 가장 등락의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한미 반도체는 그래도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8%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3%대에서 마감은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몸통은 양봉을 만들었고요. 윗꼬리가 달렸더라도.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매수를 했어요. 따라서 내일이든 모레든 곧 다시 이 기준선에 대한 도전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 기준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오늘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왔는데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 기준선을 돌파하면, 오늘 고점을 넘겨서 기준선을 돌파하면 그때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한번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차측을 보시면은, 자, 윗꼬리 양봉이 있고, 자, 윗꼬리는 저항이 됐다는 소리죠. 그 저항점을 다음날 넘깁니다. 추가 양봉 상승으로. 근데 거래량이 이 윗꼬리가 나온 날보다 증가된 거래량이죠. 보통은 위에 저항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려면 이 막혔던 이날의 거래량보다 이 돌파할 때 거래량이 더 커야 되겠죠. 이게 보통의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윗꼬리 양봉의 고점을 돌파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보통은 거래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윗꼬리 고점을 돌파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앞선 흐름에서 매집이 있었다. 그 매집 주체가 상승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거를 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추가로 오르면 또 차익 매물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자, 매집을 거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앞으로도 한참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차이를 갖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외에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오늘 HPSP, 그리고 ISC, DMS,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거든요. 보니까 오늘 상승한 반도체는 모두 영어 알파벳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어쨌든 HPSP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쌍바닥,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 기준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원익 IPS는 금요일에 만든 이 음봉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 금요일 날의 음봉 고점이, 이 음봉이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면서 형성된 건 아니니까 또 거래가 증가하면 또 돌파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금요일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바이오가 선방을 했습니다. 바이오가 선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삼천당 제약이 오늘 상한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이 순간적인 급락이 결국 트릭이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트릭성 부분 때문에 지지선을 하향을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더 여유를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이 트릭성 하락으로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했지만 다음날 곧바로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지 않고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 하루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자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트릭성 때문이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HLB 같은 경우 이게 언제 그랬냐면은 HLB가 지난 13일이죠. 13일에 그죠? 3월 13일에 이때입니다. 이때 갑자기 순간 급락을 했었어요. 한 15%까지 순간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 삼천당 제약도 금요일날 갑자기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밑꼬리 달고선 다시 오늘 상한가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종목의 어떤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갑자기 어디선가 악성 루머가 나온 거예요. 악성 루머가 이게 퍼뜨려지고 여기에 놀란 매물이 쏟아지고 주가가 순간 급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게 가짜 루머였다는 거죠. 가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또 상승으로 올라가는 경우인데, 저런 악성 루머는 분명 의도가 있을 텐데요. 저런 자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참 못 잡으니까 계속 개인 투자자들 피해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HLB의 경우, 삼천당 제약의 경우,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여기에 당하지 않고 그나마 좀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갖다 놓고 보면은, 자, 첫째, 두 종목 경우 모두 가짜 루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루머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기사나 공시로 사실화 됐는지, 근데 사실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럼 가짜로 일단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하는 거예요. 순간 급락을 했지만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보시면 공통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루머, 두 번째는 긴 밑꼬리를 달면서 마감되는 경우는 하루 더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음날 보면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 그러면 그때는 그냥 보유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루 정도 이 두 가지 기준에 충족될 경우에는 하루 정도 더 확인하고 간다. 그럴 경우에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외에 바이오에서는 오늘 매드팩토, 펩트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레고캠바이오의 패턴은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그죠? 자, 이 기준선을 지지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위로 흐름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신주도주 삼성 SDI, 그리고 구주도주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보면서 매매하시라고 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의 상승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취득 소식 영향도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저녁인데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